자, 21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워크시트에서 참조의 대상 범위로 이름을 정의하여 사용할 때 기능적으로 옳은 것은? 이름은 한글, 영문 모두 가능하겠죠. 근데 영문의 경우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구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공백 허용이 안 되고 같은 통합문서 시트마다 동일한 이름을 지정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같은 통합문서에서는 시트가 달라도 동일한 그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름은 기본적으로 3대 참조가 아닌 절대 참조의 대상 범위를 참조한다. 자, 이름 정의하는 것 자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절대 참조의 효과가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여러분 랭크점 EQ 함수 아시죠? 랭크점 EQ 함수를 갖다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런 게 내용들이 있어요. 기말 시험의 순위를 구하고자 하는 건데, 기말 시험 여기 갖다가 이름 정의하는 거예요. 여기 갖다가 잡고 수식에 이름 정의 가셔가지고 이름을 기말로 정의했다. 기말 시험 정의했어. 여기에 기말 시험이라는 정의가 된 거고요. 자, 여기다 랭크점 EQ 함수를 이용해서 순위를 계산해 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기말 시험 C3셀에 있는 내용이 몇 등인지 보고 싶다 이거고요. 그리고 기말 시험 전체 중에서 몇 등이냐 이거죠. 그래서 기말 시험 전체를 잡아주셨다. 보니까 이름 정의한 내용이 인수로 들어가요. 즉 여기가 이제 따로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아도 기말 시험으로 정의했다는 자체가 뭐가 된 거예요? 절대 참조처럼 된 거예요. 즉 이름 정의하시면 어떤 효과도 있냐면 절대 참조의 역할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F4키 눌러서 할 필요가 없이 그냥 기말 시험으로 정의된 것만으로도 순위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정확히 말씀드리면 따로 절대 참조를 하지 않아도 지금 기말 시험으로 이름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무엇이다? 절대 참조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식들 보면은 어때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기말 시험으로 정의된 부분 가지고 참조 범위 해가지고 계산을 한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3번이 되는 거죠. 21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2번 보면은 다음 중 매크로 편집 시 주성문이나 매크로 기록의 일부가 수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호로 옳은 것은? 자,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 매크로를 기록할 때 보면은 자, 제가 매크로 문서를 한번 불러보죠. 매크로 문서를 불러보겠습니다. 자, 매크로 16 매크로 문서를 불러왔고요. 그래서 개발 도구 탭에 매크로에 서식 결과 매크로를 갖다가 선택하고 편집을 눌러볼게요. 편집을 누르니까 이렇게 여기 여러분들이 작성하신 그 매크로가 이렇게 자동으로 코딩이 된다고 그랬죠. 코딩이 되는데 여기 녹색으로 표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바로 주석 역할을 하는 거죠. 코드가 실행되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도움말처럼 주석으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석에 사용되는 기호가 뭐예요? 작은 따옴표. 이게 작은 따옴표 이게. 작은 따옴표. 그죠? 작은 따옴표로 처리해 주시면 이건 주석으로 처리가 되는 거고, 그죠? 녹색으로 처리가 돼요. 이렇게. 코드 실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그냥 코드 중간중간에 도움말을 좀 이렇게 부연 설명을 넣어주고 싶다면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요? 22번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3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코드표를 참조하여 과목 코드에 대한 과목명을 구하되 코드표에 과목 코드가 존재하지 않으면 과목명을 공백으로 표시하고자 한다. 다음 중 B3셀의 수식을 입력한 후 나머지 셀은 채우기엔들을 이용하여 입력하고자 할 때
B3 셀의 수식으로 옳은 것은,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수식으로 옳은 거 뭘까요? 여러분 if 함수 배우셨나요? if 함수. if 함수는 무슨 뜻이 있어요? 만약에 에러라면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여기 if 함수는 여기 들어간 내용이 만약에 에러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런 뜻이 있죠. 2번처럼 했다, 그죠? 2번처럼 했다 그랬을 때 이 식의 결과가 제대로 나온다면 그대로 가. 그대로 가는, 만약에 에러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 빈칸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여기 큰 따옴표 2개를 찍어놨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4번 그래서 엉터리죠. 큰 따옴표 2개가 마지막으로 와야 돼요. 그러니까 if 함수 식 자체가 앞에 뭐가 나오죠? 에러인지 아닌지를 가늠할 수 있는 식 등이 들어가겠죠, 이 자리에. 그리고 그게 에러인지 아닌지를 판별해가지고 에러가 맞으면은 이렇게 요거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쉼표 다음에 나온 내용으로 처리할 것이다 라고 정해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3번 4번은 아웃. 1번은 왜 안 돼요? 1번은 절대 참조를 안 했고, 또한 true라고 찍어놨네. true의 의미 뭐야? true. true는 유사일치죠. 근데 보니까 A3 셀에 있는 내용은 무슨 데이터야? A3 셀에 있는 WPX 이건 뭐야? 문자 데이터죠. 문자 데이터이면은 일단 찾기 옵션이 마지막에 뭐가 나오죠? true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확히 일치 옵션인 false가 나와주는 거죠. 그래서 답은 가장 알맞게 작성한 식은 몇 번일까요? 2번이 되는 거죠. 23번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번. 다음 중 엑셀의 각종 데이터 입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오늘 날짜를 간단히 입력하기 위해서는 today 함수나 컨트롤 세미콜론 누르면 된다? 맞죠? today 함수를 이용하시거나 컨트롤 세미콜론 눌러주면 오늘 날짜가 바로 들어가죠. 그죠? 그리고 시간 데이터는 콜론으로 10분초를 구분해서 입력하는 거 맞고, 그죠? 3번은요, 범위를 지정하고 데이터 입력하는 컨트롤 알트 엔터요. 컨트롤 엔터 또는 컨트롤 시프트 엔터를 해주시면은 지정된 범위에 걸쳐가지고 데이터가, 동일한 데이터가 한 번에 쫙 들어간다는 거죠. 답은 3번이 되겠군요. 그리고 날짜 데이터 입력 시 연도를 생략하고 월과 일만 입력해서도 입력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연도는 뭘로 입력돼요? 자동으로 현재 연도로 입력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제가 좀 매크로, 이거는 비주얼 베이직 창이고, 여기다 4/9라고 입력하면 뭐가 되는 거죠? 4월 9일로 입력되는 건데, 여기 셀의 액면가에는 4월 9일로 찍혔지만은 소식력줄에는 뭣도 같이 찍혔어요? 연도도 찍혔죠. 연도인데 무슨 연도요? 현재 연도, 올해 연도가 찍혔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4번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25번. 25번을 볼게요. 다음 중 시트 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시트 탭의 색을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할 수 있는데, 각 시트 색은 반드시 다른 색으로 다 해야 될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사분기를 다 빨간색으로 하고 싶어. 다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1사분기 시트를 갖다가 다 1월 거, 2월 거, 3월 거 전부 다 빨간색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같은 종류, 같은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 애들은 다 같은 색으로 이렇게 시트 탭의 색깔을 해주시면, 얘네들 이런 애들이구나 하고 이제 시각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다른 색으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2번, 3번, 4번 다 맞는 내용이겠죠. 그죠? 숨기기도 할 수 있고, 삭제할 수 있고, 시트 이름 변경할 수 있고, 맞죠? 25번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 이건 뭐에 관한 설명일까? 26번? 이거 뭐에 관한 설명 같아요?
다음 아래와 같이 데이터 계열의 합계값을 비교할 때 사용하는 것으로서 데이터를 선으로 표시하여 상호관계를 분석할 때 사용하는 차트 옳은 것은. 자, 이건 이제 선을 표시한다라는 거는 꺾은 선도 있긴 한데 그건 아닌 것 같고, 보기에 꺾은 선이 없어요. 결정적으로. 그죠? 그럼 뭘까요, 그러면? 선으로 연결하는 거는 이제 꺾은 선 말고 또 뭐가 있었죠? 바로 방사형 차트. 방사형 차트. 그래서 도넛형은 이제 그 도넛 모양처럼 이렇게 원형 차트랑 비슷한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거고, 주식형은 서로막대기랑 비슷한데 이렇게, 그죠? 어쨌든 막대기형으로 나타내주는 거고, 분산형은 점으로 나타내주는 거고, 그죠? 26번 답은 그래서 선으로 나타내주는 건 여기서는 방사형밖에 없죠. 그래서 방사형 차트에 관한 설명입니다. 여기서 26번 답은 그래서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7번, 이것도 비슷한 문제 풀어봤었죠. 자, 엑셀의 시트 선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보면은 모든 시트를 한 번에 선택할 때는 시트 탭에서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하여 모든 시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자,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보면은, 자, 시트가 여러 개가 있다. 우측 버튼 누르시고 모든 시트 선택을 하시면 현재 통화문서 안에 들어있는 모든 시트를 한 방에다 선택할 수가 있고, 따라서 뭐가 된 거죠? 이제 여러 시트가 선택되었으니까 얘네들은 뭐가 된 겁니까? 그룹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떨어져 있는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는 Alt 키가 아니고 컨트롤 키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여기 시트가 여러 개가 있다 그러면은, 자, 매크로 1번 시트를 클릭하고 떨어져 있는 시트를 선택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Alt 키가 아니고 컨트롤 키.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좀 떨어진 시트를 클릭해서 선택해 보겠습니다. 선택되었죠. 두 개를 봉 건너뛰어 가지고, 그죠? 선택이 되었어요. 그래서 따라서 Alt 키가 아니고 뭐야? 컨트롤 키. 그죠? 그리고 또 뭐야? 그 다음에 연속된 여러 개의 시트를 선택할 때에는 첫 번째 시트를 선택하고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시트 탭을 클릭하면 된다. 가 아니고, 컨트롤 키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쉬프트 키예요. 쉬프트. 얘는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요 시트를 클릭하고 그 다음에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매크로 3번 시트를 클릭하니까 이렇게 매크로 1번서부터 매크로 3번까지가 한 번에 쫙 선택이 된 거죠. 그러니까 컨트롤 키가 아니고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연속적으로 시트를 선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4번 워크 시트를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한 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는 없다. 자, 한 번에 여러 개의 시트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 있어요. 삽입하거나 삭제할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개의 시트를 삭제하고 싶을 때 시트를 선택하고 한 방에 삭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여러 개의 시트를 대상으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 시트를 선택하고 시트에 대해서 클릭하시고 시트 삭제를 하시면 이 시트들이 다 전부 다 제거가 되는 거죠. 한 방에 다 제거가 되었어요. 여러 개의 시트가. 그죠? 그래서 27번 답은 그래서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옳은 것은 1번이 되는 거죠. 27번 답은 1번. 그 다음에 28번. 요거는 고급 필터 문제는 꾸준히 나오죠. 정말 매번 보신 거 같죠? 풀어볼 때마다. 그죠? 다음 아래와 같이 조건을 설정한 고급 필터의 실행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뭐에 관한 설명일까요? 이게 무슨 기호고? 요건 무슨 기호 같아요? 요 기호. 아니다죠. 아니다. 아니다 기호이고, 아니다 해놓고 상단부를 찍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럼? 상단부가 아닌 거죠. 즉 상단부를 제외한다는 거예요. 상단부가 아니다.
그런 조건이고, 이건 뭐야? 근무 경력은 20 이상이다. 즉 올바로 풀이한 건 무엇일까요? 부서가 상담부가 아니면서 근무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시는 거죠. 28번 답은 그래서 몇 번? 1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피벗 테이블에 관한 문제도 매번 나오죠. 그죠? 자, 1번 보면은 옳지 않은 것은인데 1번 보면은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하여 일괄적으로 피벗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반영되진 않죠. 원본의 내용이 변경되었다. 그럼 그 변경된 내용이 피벗 테이블에 자동으로 반영되진 않아. 그러나 모두 새로 고침 기능을 이용해서 변경된 내용을 피벗 테이블에 일괄 적용할 수 있죠. 그죠? 그죠? B번은요. 이것도 이렇게 해보셨던 내용인데 작성된 피벗 테이블을 삭제한 경우 피벗 차트가 어떻게 돼요? 일반 차트로 변경된다는 거죠. 자동 삭제되는 게 아니고 피벗 차트는 남아있고 다만 피벗 차트는 더 이상 피벗 차트가 아닌 일반 차트로 변경이 된다는 거죠. 답은 일단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피벗 테이블을 삭제하려면 피벗 테이블 전체를 범위로 지정한 후 딜리트 키를 누른다. 맞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의 삽입 위치는 새 워크시트뿐만이 아니라 기존 워크시트에서도 시작 위치를 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내가 원하는 위치, 새 워크시트를 포함해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기존 워크시트에다가 시작 위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9번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옳지 않은 것이니까 2번이 되는 거예요. 29번 답은 2번. 그 다음에 30번. 다음 아래 그림과 같이 목표값 찾기를 시행했을 때 이에 대한 의미로 옳은 것은 자, 이건 F3 셀이 뭐요? 평균이죠. 평균이 뭐가 되어 쓴다는 거죠? F3 셀에 있는 내용이 50이 되어 쓴다. 50이 되려면은 B3 셀에 있는 내용을 얼마로 바꿔야 될까? 이 소리가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걸 잘 설명한 것은 몇 번일까요? 1번이죠. 평균이 50이 되려면 노트북의 판매량이 얼마가 돼야 될까? 맞나요? 예, 맞죠?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30번 답은 1번.